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무지해반증 수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전에도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한 동영상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지해반증은 다른 방법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증세가 심화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첫째, 환자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가령 이런 무지해반증,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간 이렇게 휜 환자분이 이제 왔습니다. 되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오시는 거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아프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만 뼈를 깎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튀어나온 뼈만 떼내면은 수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만 떼내면 수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보면은 요만큼이죠. 이만큼을 깎아내도 이것이 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건 엑스레이인데 겉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휜 부분이 이렇게 휘면은 겉에는 이 부분이 볼록하게 이 부분이 아픈 데입니다. 신발과 닿아서 그럴 때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는 무슨 혹이 생겨서 이 뼈에서 혹이 튀어나와서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깎아내면 안 된다.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이것이 튀어나오는 원인은 이 뼈와 가령 이거와 이거가 거의 나란하죠. 이걸 중족골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도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란하게. 그런데 이것이 일로 나오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가령 이런 분이 있다고 실상은 뭐 이 정도 실제로 벌려보면 이 정도까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깎는다. 여기를 깎아도 겉으로 보세요. 발 모양이 거의 똑같겠죠. 그렇다고 이 뼈를 이만큼을 깎아내지 않으면 발이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을 이렇게 들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발을 속으로 뼈를 이만큼 뭉뚱 다 떼낼 수는 없겠죠. 관절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수술도 없거니와 뼈를 깎아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즉, 이 두 번째 중족골과 이게 점선으로 된 게 이제 원래 상태고 뼈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를 뭔가 첫 번째를 이렇게 움직여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란하게 원래는 이랬을 테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술은 뼈를 이렇게 회전,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건 그림이고 이거는 실제로 수술한 겁니다. 뼈가 여기에 있는데 뼈를 딱 끊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요거는 좀 필요 없는 건데 요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뼈를 끊어서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뼈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뼈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회전하는 걸 보여드렸죠. 이거는 방법이 틀립니다. 여기를 딱 끊어갖고 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회전하는 방법과 그냥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대개 좀 많이 째는 편입니다. 좀 많이 째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이 되게 좀 불안정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많이 째고 불안정하니까 뼈가 맞춰놨는데 뭔가 어긋나기 쉽다든지 끄는 뼈가 잘 붙지 않는 늦게 붙는다든지 이거에 따른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회전시키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점점 이렇게 하는 의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죄반증 20년 전에는 미국에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그렇게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회전시키는 방법이 아주 거의 대세였습니다. 학회에 가면은 전부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술하고, 이거는 아주 정도가 작을 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요거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뭐 여기서 끊든지 어쨌든지 뼈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수술 방법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심하면 심줄과 인대 이런 것들이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변형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뼈와 별개로 이렇게 끊어질 수 있고, 끊어줄 수가 있고, 또 끊을 때 별도로 째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술하는 방법 중에 경피적 수술 또는 무절개 수술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무절개는 아니고 조금 째서, 조금 째기 때문에 조금 째고서 속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 그걸 경피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째지 않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절개랑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일반인이 알아듣기 좋게는 무절개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 해도 이런 방법도 나오고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더 크게, 더 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 이런 수술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이라기보다 새로 퍼지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이런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경우에 다 좋다고 하기에는 무죄반증이 다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도 다르고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뭐든지 거의 째지 않고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고정하는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 절개를 얼마나 하느냐, 물론 적게 째고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절개는 조금 했는데 교정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건 또 좋지 않겠죠. 원래 목적이 교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부 절개의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교정이 잘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있고, 여러 의사들이 여기저기 학회에서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내면 금방 재발한다. 그거는 하나만 하다. 그래서 뼈를 끊어서 어쨌든지 변형을 교정해야 되고, 뼈가 나을 동안 당연히 뼈를 끊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째든 많이 째든 당연히 속으로 뼈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피부가 끊어지지 않고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발가락 부러진 거는 아주 조금 수술한 것보다 더 작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몇 달 동안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끊어서 수술하는 데 따르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